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서 1쪽은 일반 현황으로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2040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 발전 종합계획으로서 2018년도 12월에 착수해서 그간 전문가 회의와 주민 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 그리고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과 문화의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분야별 5개 목표 그리고 20개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과 국토부 심의와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기차 카페와 시간박물관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월에 기차 카페를 오픈하고 9월에 시간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 완수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민역처관의 설계와 공사도 사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근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야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억 6,278만 7천원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해마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내면 안 그렇군요? 이것만 내면 됩니다. 이번만 내면 이제 세부 설명서를 이거 있는데 여기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어떤 구성 요소나 어떤 구성 계획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해서 지역에서는 이 예산이 지금 17억 정도, 17억 9 정도가 잡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어디까지 지금 어떤 그 상황이 되는지 이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지금 아직까지 뭐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들마저도 너무 그 근거나 뭐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전달된 게 없어서 우리 그 도시환경위원들한테라도 그 실시 상세도나 아니면 그 계획서 이런 것들 그 자료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 챙겨드리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드립니다.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전략계획 수립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전문가 자문위원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임기가 있습니까? 이제? 1년에 매년 이렇게 자문위원이 바뀌나요? 아니면 2년씩? 요거는 하나의 이제 특정 계획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명해서 2년, 3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영역이 끝나면은 이제 자문위원회는 분위기 되는 걸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자문위원이 있어서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본 위원회가 10만 원씩 22명을
올해가 21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20년도에 본위원회는 7만 원씩 21명에 3회를 해가지고 X는 같아요. 학교는 이렇게 그 수당에 그 X를 좀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건가요? 보통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X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이렇고 또 21년에는 또 이렇고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10만 원이 기본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네. 아마 어떤 사유로 해서 7만 원 정도로 해서 한 건지에 대한 건 조금 더 실무적 자료를 한번 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네.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본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원회도 소위원회는 20년도에는 10만 원씩 6명씩 이렇게 위원회 책정을 했는데 21년에는 50%나 증가했어요. 15만 원씩 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토탈 X는 조금 줄었어요. 이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가 그 같이 참여해봐서 그냥 그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뭐 10만 원, 7만 원, 15만 원에 대해서 달라진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거 밝혀서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해 주시고요. 218쪽에 강원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 일반 운영비가 지금 21년도에 20년도와 21년도에 똑같이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지금 여기 미래도시과 자료에는 작년에 부령이 얼마큼 됐는지가 표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일반 운영비의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100% 지금 부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년도에 그 전문가 자문을 이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21년에 올렸는데 20년도에는 그만 한 개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것도 역시 모르는 거예요. 현재.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공표를 할 경우에 그 나름대로도 좀 다듬어서 이제 그 비전 발표를 비슷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 이제 저감도도 부대적 비용으로 든 거고 혹시나 몰라서 그게 예비적으로 4만 원. 21년도에도 그냥 예비적으로 잡아두신 예산이다 네. 그러신 거죠?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거죠? 하고 계신가요? 용역은 끝나셨어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고 누가 올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지금 그 3일 회계법인에 의뢰해가지고 전략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더 상세한 거는 그 전략이 짜진 다음에 이제 안에 집어넣는 쪽으로 딴 다른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게 20년도에 그 용역비가 1억 1천 잡았다가 지금 한 1,550 정도를 쓰시고 지금 한 9,400만 원이 남아서 한 86% 지금 불용된 상태니까 그 용역이 좀 진행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언제 끝나요? 요거는 저희가 용역비가 기록이 있었던 거를 용역은 도봉변호시험장 이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수반되는 용역 3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3가지 모두는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성금만 나간 상태고 지금 아직 그 기성으로는 아직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모두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뭐 협의체 그 운영하는데 그 회의비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것도 뭐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에서 이 뒤에 세부 사업 그 내역을 보면
그 일반 운영비 500이라든지 또 민간 이전된 그 민간 이착금 5,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그 밑에 그 2020년도에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가 제로로 돼 있고 예산 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20년도에. 20년도에 이 시설비가 지금 제가 이거 11월 30일자로 2020년 11월 30일자로 30% 이상 부용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시설비와 여기 그 자산 물품 취득비가 제로로 돼 있는데 사실 제로가 아니지 않아요? 잡혀 있었죠. 그 자산 취득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기차 컨셉으로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공영 기차라든지 여기 이제 레일 같은 설치하기 위한 그 자산을 일부 이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좀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 예산에서 그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제로로. 지금 자산 그 물품 취득비는 무려 3억 8천을 잡았다가 지금 100% 불용이 돼 있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시설비는 9억 7,500 잡았다가 지금 9억 한 900 정도 남겨서 93% 불용됐거든요. 두 가지가. 근데 지금 여기에 자료는 20년도에 그 예산에도 지금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민간 위탁금에서 여기 5억 1천만 원 잡힌 거 이것도 100% 불용이에요. 지금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사업에서 100% 불용된 게 한 4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프렌즈시가에 가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그 미래도시권은 자료 자체가 20년도에 잡힌 예산도 지금 여기 표에 없으니까 이거를 상세 자료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저기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예산에서 사용 될 계획이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을 3억 8천이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 8천 여기다 명시해놓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고 적어야죠. 그렇죠? 지금 여기 20년도에는 그 예산이 제로 없던 거를 21년에 지금 9억 1,800 잡고 또 자산 취득비가 5,200 새로 잡은 것처럼 지금 해놓으셨는데 두 가지가 다 지금 한 가지는 100% 불용됐고 또 시설비에서는 조금 써가지고 93% 불용된 이 사업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민간 위탁금이 5억 1천만 원을 잡혔는데 지금 100%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100% 불용된 거를 뭐 왜 그게 안 쓰여졌다는 걸 설명을 안 하고 20년도보다 그 3억 5,400을 좀 덜 잡아서 21년은 1억 5,500을 잡았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저희는 이 자료의 표를 보고 작년과 올해의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작년에 예를 들어 사업비에서 올해는 사업을 좀 진행했으니까 21년도에 사업을 좀 덜 하는 건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21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니까 좀 증가를 하는 건지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됐구나. 그냥 예상을 했어요. 일반 운영비에서는 개관식에 500만 원이니까 개관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긴 못했는지 했는지 이런 표시는 없어요. 여기 지금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500은 100% 불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치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성이 됐을 전에라도 미리 운영자가 선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예열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인 돈 그것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체적으로. 공정을 못 맞춘 거죠. 네네. 힐링국 전체적으로 이제 과가 내과지만 쭉 살펴보니까
무조건 좀 예비를 좀 잡아놓는 사업이 좀 많으니까 그만큼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질의 답변으로 가능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물론 미래도시과는 집행률이 낮아요. 1월 30일 기준으로 2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미래도시과는 불용 예정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미래도시과. 거기 명시이와 다 포함해서 사고이율까지 다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뒷답을 안 해도 되는데 집행률이 20%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이게 62억이나 늘어났어요. 물론 이건 뒤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창동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 50억이죠?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50억에 대해서. 구가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이전 협력금 성표시하는 차원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타결이 안 일어나고 좀 평행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카드가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한 자금입니다. 그래, 저 과장님 살펴보셨어요? 저 과에서 불용 예정 금액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왜 20%밖에 수출이 안 됐냐 집행률이? 네, 지금 공사가 계약이 돼서 네.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장소의 현장을 방문하고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업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통과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본 의원이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본 예산,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건의를 각 부위원들이나 아니면 동장이나 공무원들이나 그가에서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정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국 의원님 근본적인 그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한번 살피셔서 불효불급한 건지 여부를 좀 판단해 주는 것도 내보시라고 네, 생각합니다. 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가까이 우리가 심의를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았는지 진짜 검토를 해요. 심의를 거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우리가 그 사업을 정말 어렵게 그 주민들한테도 홍보식을 해서 주민들에게 득표를 얻어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당선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 주민참여 예산제는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거는요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부총장님께서 가셔서 주민자치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뭐 해드릴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가에 배당시켜서 주민자치 예산이라는 그 정책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청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의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우리가 다 활동 영역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뭐 바르게 살기도 있고, 뭐 자율방법도 있고, 예? 뭐 민주평통도 있고, 뭐 이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특정 단체에서의 그런 예산을 마치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건 주민들의 대표 기관인 의원들이 보는 이 예산 심의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는 이거예요.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민자치 예산이라는 걸 마시고, 네. 그리고 그게 오더라도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타당성이 맞는지 검토를 제대로 하게 만나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그 자치에서 회의하다가 뭐 해주세요 그냥 올라와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 책자에 올려와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이거는 그들 단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기 부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시지. 이런 말은 제가 조금 이제 좀 과하게 하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제가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곳도 몇 가지 있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폰도시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국장님도 간부 회의 들어가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세요. 물론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러나 다른 데하고 형평 봐가지고 불효불급하냐 아니냐는 걸 판단해서 그렇죠. 결국 있는 그대로 걸러내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건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이제 좀 예산 편성의 태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요구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QR코드를 지금 부착해서 그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의 이력을 이용하시는 주부들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엄마들에게 이런 거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지금 그 QR코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시는 이제 아이들, 부모들 그런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떼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QR코드를 시행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 QR코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는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다 부착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렇죠. 100%다 부착했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아마 보험회사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보험회사일까? 상해보험. 그렇죠. 예. 전혀 몰라요. 그리고 모래소독은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머레스코 같은 것은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놀이시설의 이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게 있지 않았으니 그 QR코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또 새로운 엄마, 아이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걷고 뛰어놀 시기에 놀이시설을 찾을 텐데, 그러면
계속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엄마들은 이미 아이들이 커버려서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QR코드 여기 왜 있지? 그리고 있나? 있었나? 이런 것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쯤은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QR코드에 대한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엄마들이 더 참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잡아낼 테니 홍보를 확실히 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엄마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안전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득은 내용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연 몇 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비중이 강화돼가지고 공공에 대해서는 한 4번 정도 했다. 4번이요? 네. 그럼 우리 소득은 보통 어떻게 뭐 스팀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중립? 일단 그 이물치부터 그 세고 난 다음에 모래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네. 스팀으로 이렇게 소독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스팀이 그래도 이게 소독하는 데 있어서 스팀이 최고 방면을 할 수 있나요? 제일 그래도 제일 제일 높은 거예요? 많이 쓰고 또 안전사 위생사 가장 좋다고. 4번 한다고? 용역을 주고 있나요? 그 지금의 공공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용역을.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이제 어린이집 같은데 거기는 금년은 지금 그 미국에다 용역 전문 업체에다가 워낙 많으니까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모래 소독이 또 모래 놀이시설 놀이터는 또 모래가 또 청결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 기생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독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세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뭐 어떤 암시를 하기 위해서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국에서도 봤지만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해서 당초는 5천, 1억, 자본은 2억까지 자본은 예산이 담당 주무과도 지금 계획서도 없고 저희도 저희한테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뭐 옹달새 어린이 뭐 보수 보면 모래포설 2천만 원, 정자보수 3천만 원. 이게 사실 어떤 뭐 견적이나 어떤 그 계획이나 이게 다 서서 온 게 아니고 일단 푸른도시과로 이 예산이 5천만 원이 지정됐으니 사업설명서 안 올 수는 없고 그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냥 뭐 한 2천만 원,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양국 의원님도 지적을 한 거고 다른 모든 국도 지금 저 다른 국에 확인했더니 제가 이 계획서를 좀 가져오시오. 이걸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고 계획서를 달라 했더니 저희도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 예산으로 해서 떨어졌으니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또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더랍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주민자치 예산이라고 온 예산도 이게 과에서 준비한 예산이 아닌데 과에서 계획서가 다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정말로 예산 얼마 뭉뚱그리 얼마에 대한 계획서를 맞추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해서 부산경변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잖아요. 아무 과도 계획서도 없고 이것도 없이 떨어진 예산을 이거 5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5천만 원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때부터 계획하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돈을 낭비하는 돈으로밖에 치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삼각봉 근린공원의 신고 식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그거 아니래도 국가에서 저 계획하고 사업에서 하고 올 사업인데 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금 다른 예산들을 보면 통째로 당신이 얼마 이거 했는데 왜 다급하니까 이 예산은 잡아야겠고 힐링도시 여기 지금 저 이거 좀 해야 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여기 뭐 계획서도 없고 견적도 안 받았는데 대충 뭐 모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 예산을 주민들이 주민자치에서 요구를 하면 올해 검토하고 내년에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급해서 지금 올해 받아서 계획도 안 세운 거 내년에 무조건 한다고 이런 예산을 잡으니까 그 세금의 낭비를 주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 예산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그 걱정 차에 우리 도시환경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예. 그냥 간략하게 무슨 내용도 없이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삼각봉공원은 그러한 불비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서 의원님들께 제출했어야 이게 자치 예산이든 말이든 간에 조금 성의가 있어지는 건데 사실 봐도 너무 좀 부실하게 하체가 부실한 상태의 예산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제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뭐 각 좀 동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네. 내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또 내년에 이 예산이 아예 또 통째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 좀 반응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에 대해서 혹시 주무과에서는 모래소독을 하는데 해도 큰 변화가 없고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주변 모래소독을 하고 좀 관리가 너무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한다 이런 표현들을 몇 분이 하셔서 아까 우리 이양국 의원님도 요구했지만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에도 채용을 하고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는 뭔가 조금 이런 것 문제가 있어서 다시 더 준비를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하는 그 업체나 이런 그 계약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공소 2020년도 실적표하고 2021년도 추진 계획서 좀 자료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녹지대 유지 관리해서 녹색 커튼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가 땡볕으로 들어오는 데에 책상을 놓고 있는 아이들은 죽음이거든요.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건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랬으면 차입에 들어오는데 그건 아무래도 온도에 한 3, 4도 정도에 다운시키는 효과 플러스 그늘을 주는 효과는 있는 걸로 해서 직접 받지 않는다는 조건 전제 하에 설치하는 녹색 커튼이 모르겠어요. 원 생각만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에 통행도 굉장히 불편을 줄 뿐더러 또 이거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 이런 유수의 비용들 대비 효과가 되지 않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을 아마 이게 어디까지 성분 테스트나 이런 효과의 테스트를 어디까지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노원문화원에도 이거 설치해놓고 주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여기 지나다니지 못 오게 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특히나 임대나 장애인분들한테 이거 설명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여하튼 효과가 있답니다 하긴 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그 의원도 이게 과연 이 돈 들여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이 효과가 얼마나 이 정도 유지가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확대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설치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나 이런 성분을 좀 파악하실 건지 이런 것들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 몇 포기에 이거 심는 거에 대한 거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표현대로 설치 꼭 해야 할 때 해서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하는데 또 녹색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데 이걸 막을 이유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을 하셔서 녹색 커튼을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하셔서 꼭 해야 할 때만 했으면 바라고요. 예. 아파트 단위내 휴가등 조성이 권역별로 2개소인데 이거는 권역별로 2개씩 이렇게 나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권장을 시키고 전문가들한테 좀 디자인도 좀 맡기고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하는 마을 단위로부터의 가든이나 이런 것들도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고요. 마을 단위 그런 잠재력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사업이다. 예, 충분히 뜻은 이해하고요. 이게 이 정도 이제 단지 내 권역별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나면 주민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몇 개하고 어느 지역에 몇 개 하고 어떤 심사 규정을 표현을 해서라도 권역별로 강제 배분을 비슷하게 예, 강제 배분 비슷하게 좀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느 권역에 옆 권역에 한 3개, 4개 하고 이쪽에는 하나도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또 예산 들여서 좋은 일 해놓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이런 표현이 못 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예산 얘기가 나와서 또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이기도 하는데 주민자치 예산이라는 것은 부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부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시설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게 있어서 세부사업 30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동네 명소 생태터널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 콘토키를 조성한다고 해서 2억이라는 돈도 모자라가지고 2억 이상이 투입된 그런 일입니다. 이건 사실 여기 콘토키를 조성할 때에도 부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 예산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주민자치 예산을 또 1억씩이나 투입해서 생태 터널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이곳은 어떠냐면은 아주 음침한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그러한 도로인데요. 그러한 도로에 평상시에 저녁 때는 남자도 다니기에 참 겁이 나는 그러한 도로인데 여기에 생태 터널을 만든다라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태 터널을 만드는 순간에 거기 가로등들은 다 안에 갇히지 계속 어두워지는 공간이 될 거고요, 야간에. 그리고 이곳에 CCTV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전 조치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한 생각에 낮에 이렇게 봤을 때 터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사업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게끔 과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는 그냥 그 화단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성하는 것이 그중에 더 아름다운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태터널을 꼭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안전조치 없이는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될 거고, 그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가 검토하고 이런 보안 대책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유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의원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뭐 생태 터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쪽 이렇게 양지 쪽에 농풀식물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다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 전체를 뭐 어디 생태 터널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통하고 좀 같이 해서 인구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거의 그 사람이 통행이 많지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예산을 1억씩 투입해서 굳이 꼭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사람 통행이 많은 곳, 봐서 즐거운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검토 내용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